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복쌤입니다. 자, 오늘은 기하강학 파트에서 나오는 구면 거울 그리고 얇은 렌즈 초반에 나오는 구면 렌즈에서의 결상식 부파트에 나오는 횡배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결상식을 공식으로 학교에서 배울 때는 항상 풀어서 계산하는 문제로만 알고 있는데 이 횡배율만 잘 이용을 해도 꼭 문제를 수식으로 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답을 유추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고시는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보기 중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해결하셔도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이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립실상 정리허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행배율에 대해서 한번 정리 좀 하고 이론적인 내용부터 정리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횡배율을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겠죠. 우리 기하과학에서는 물체를 세로로 광축의 수직으로 서 있는 물체에 대한 크기들만 비교합니다. 그래서 횡배율이라고 나타내고요. 얇은 렌즈 파트 가면 뭐 각배율, 종배율이 나오긴 하지만 시험에서는 거의 다 횡배율만 언급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기본 틀에 되어 있는 횡배율 공식이 조금씩 뭔가가 추가되거나 뭔가가 빠지거나 이렇게 되는데, 자, 구면 거울에 의해서 반사일 때와 단일 구면일 때의 굴절일 때입니다. 둘 다 구면 거울도 단일 구면은 맞아요. 단일 구면이긴 한데 이게 이제 반사가 될 때와 굴절이 될 때. 자, 굴절이 될 때는 거울이 이렇게 있을 때 n과 n 프라임 매질이 있을 때 빛이 이렇게 가는 거라서 두 개 다 매질을 다 통하는 거고 반사일 때는 얘가 이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갔다가 튕겨져 나올 거기 때문에 n 매질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굴절률이란 부분이 1로 되어서 위아래가 약분돼서 사라졌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반사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가 추가됩니다. 마이너스 부호는 반사라는 개념 때문에 추가되는 영역이고, 나머지 공식은 똑같습니다. 물체분의 상으로 나눈다는 거, 거리로 나눌 수도 있고, 크기로 나눌 수도 있고, 대신 크기를 가지고 약분할 때는 위치적인 개념을 물어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가 사라진다. 그냥 얘는 크기만 나타낸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거리를 나누는 개념을 더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S분의 S 프라임. 뭐 요거는 학교에서 배우실 때 기호를 다른 걸로 썼을 수 있어서 기호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지만 우선 물체 거리분의 상거리를 하고 전체 마이너스 부호를 하나 더 붙여주는 게 구면 거울 반사일 때의 횡비율이고요. 거기서 반사를 뜻하는 마이너스 부호를 딱 삭제해버리면 렌즈에서의 구면 렌즈의 굴절일 때의 배율 공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차이는 마이너스 부호 차이죠. 마이너스 부호에 있고 없음의 차이다라는 것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일 구면에서의 굴절일 때는 굴절률이 두 개인 것을 인정해서 밑에는 n 프라임, 위에는 n이 곱해진다. 요거는 요 특수한 상황일 때니까 따로 하나 체크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런 경우는 솔직히 행배를 구하라고 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우선은 1번과 3번에 대한 공식들만 크게 정리를 해 두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수만 있으면 답을 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 딱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요게 딱 기억이 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행배열을 구하게 되면 부호가 나오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고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부호로 출력이 된다. 행비율이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5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은 자, 상이 지금 현재 도립 실상이 만들어진다라는 뜻이죠. 도립 실상은 물체와 상이 거꾸로 위아래가 뒤집혀져 상하 반전이 되어 있다. 왜 우리는 행비율이기 때문에 거꾸로 상하 반전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상하 반전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도립 실상은 언제만 보인다? 얘는 오목 거울 또는 볼록 렌즈일 때만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케이스에서는 반대 볼록 거울과 오목 렌즈에서는 도립 실상을 볼 수 없습니다. 무조건 도립 실상은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요. 이거 두 개는 결상이 동일한 방법 패턴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잘 공부하시면 되겠고. 자, 우선 마이너스 부호라는 말은 물체거리가 S 값이 물측 초점 F보다 멀리 있다는 소리입니다. 뭐 예를 들어 S가 뭐 10cm이고 F가 뭐 5cm인 경우 이런 경우는 가능하죠. 이런 경우는 초점보다 멀리 있게 되면 도립실상 이 초점이 뭐가 되냐면 도립실상과 정립허상을 나누는 기준점이 돼요. 기준점이 됩니다. 물체 위치가 F를 기준으로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도립실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정립허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어디까지나 이것들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이것도 다. 자, 그 다음에 거울 반사일 때는 마이너스 부호에 감춰진 것들을 찾아내면 물체와 상이 같은 부호를 가져야 됩니다. 아까 거울 반사일 때는 마이너스 S분의 S'이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항상 물체는 거울 앞에 있을 거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죠. 그러면 얘를 쉽게 풀면 마이너스 S분의 S'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난단 말은 얘가 그대로 출력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요 안에 있는 게 플러스로 나와야지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같은 부호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같은 부호를 가진단 말은 같은 방향에 있다. 거울이면 이렇게 되었을 때 물체가 여기 있으면 상은 여기 거울 앞쪽에 또는 거울 뒤쪽에 이렇게 두 개가 같은 방향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렌즈 굴절일 때는 마이너스 부호가 공식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이때는 반대 부호를 가지는 경우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다른 방향에 존재한다. 다른 방향에 존재한다. 다른 방향에 존재한단 말은 그 물체가 거울 앞에 렌즈 앞에 있으면 상은 렌즈 뒤에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플러스 부호로 나타난다. 결과가 플러스 부호로 나온다라는 말은 정립허상이 만들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이 똑바로 같은 방향으로 서 있다. 물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상도 이렇게 서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는 물체 거리가 물축 초점보다 작다. 그러니까 물축 초점이 F가 뭐 10cm일 때 S는 5cm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더 안쪽 거울에 최대한 가깝게 렌즈에 최대한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이런 경우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랑 반대겠죠. 거울일 때는 반대, 그러니까 다른 방향에 있고요. 렌즈 굴절일 때는 같은 부호를 가지기 때문에 같은 방향에 존재한다. 요거를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를 꼭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 풀었을 때 알 수 있는 게 있죠. 거울 문제인데 S가 마이너스 10이었어요. S'을 구했는데 15cm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모르겠어요.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겠죠.
얘가 적립허상인지 도립실상 케이스인지를 빨리 찾아보면 충분히 답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 써먹으라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알면 좋은 거고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행배율의 부호가 아닌 숫자 값입니다. 부호를 제외한 절대값 수치들만 말하는데 1일 때, 부호 상관없이 그냥 1일 때는 같은 크기의 상을 만든다는 거죠. 물체와 상의 크기가 같다. 그러면 물체 거리와 상의 거리가 같다. 또는 물체 크기와 상의 크기가 같은 경우. 그러면 얘는 어떤 경우냐면 물체 거리가 C, 공률 중심 또는 렌즈에서는 EF, 초점 거리의 2배 위치에 있을 때, 이거랑 같을 때 행배율은 1배가 되죠. 1이 됩니다. 같은 크기의 상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문제 요것만 알 수 있어도 답을 내기가 쉽죠. 요거랑 같으면 요런 문제는 기출문제 워낙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유형을 찾아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입니다. 1보다 작단 말은 나눴는데 1보다 안 된다. 소수점 1보다 작게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럴 때는 물체거리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큰 경우죠.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S 값이 S'보다 더 크다. 이럴 경우는 축소된 상이 만들어지겠죠. 축소된 상이 만들어지고 물체거리 S가 C 또는 EF보다 멀리 있을 때, 더 클 때만 축소된 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조금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수 있는데요. 허상이라면 이 조건이 만족하지만 허상은 이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허상은 이 조건이 만족 못합니다. 이 조건 만족 못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볼록 거울은 축소된 정립 허상만 만들어지면 항상 작잖아요. 근데 걔는 위치가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볼록 거울에서는 예외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볼록 거울과 오목 렌즈는 언제나 축소된 정립 화상만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예외다. 제가 말씀드린 이 케이스라는 거는 오목 거울과 볼록 렌즈일 때만 적용할 수 있는 애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 이럴 때는 상의 거리 S'이 더 커야겠죠. 상의 크기가 더 클 때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는 물체 거리보다 공률 중심 또는 EF가 더 클 때, 그러니까 여기 C가 있고 EF가 있고 여기에 F가 있고 여기 거울이 있을 때 물체가 이쪽에 있는 경우죠.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있는 경우들을 말하죠. 이런 경우는 확대된 상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케이스 고려는 오목 거울과 볼록 렌즈일 때만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지. 나머지 볼록 거울과 오목 렌즈는 케이스를 생각할 필요 없이 무조건 축소된 정립 허상 하나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볼록 거울과 오목 렌즈는 항상 플러스 값으로 나오고 1보다 작아진 값으로 만들어내죠. 항상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오목 거울과 볼록 렌즈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야 된다.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목 거울, 볼록 렌즈는 물체 위치에 따라서 케이스별로 달라져야 되고 볼록 거울과 오목 렌즈는 항상 축소된 정립허상, 축소니까 1보다 작아요. 정립허상이니까 플러스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고요. 자, 오목 거울, 볼록 렌즈에서는 C 또는 EF 그리고 F 두 가지 점을 항상 이렇게 표시해 주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점이 찍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자, C, EF 지점은
여기를 기준으로 물체가 멀리 있으면 축소 대상이 만들어지고요. 물체가 얘보다 더 가깝게 있으면 확대 대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S가 EF보다 크면 축소, S가 EF보다 작으면 EF보다 작으면 확대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 F는 S가 F보다 크면 도립실상 여기 있죠. 근데 정리버상은 S가 F보다 작은 경우죠. 작은 경우에만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S와 C가 같으면 이럴 때는 같은 크기 이렇게 되고요. S와 F가 같으면 결상 없음 안 된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 그래서 이 케이스별 영상은 제가 결상식이라는 걸로 해서 올려놓은 적도 있어요. 그림으로 올려놓은 영상도 있기 때문에 우선 행배율 이렇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이제 국시 준비하는 정리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문제가 이 결상식 또는 배율을 이용하는 문제가 국가고시의 기하강의 12문제 중에 보통 평균적으로 한 3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무시할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점수 받기가 너무나도 좋은 문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예제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 중에 하나인데 기출문제 약간 변형이겠죠. 자, 여기 보시면 F가 5cm고요. 근데 앞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5cm겠죠, 정확하게는. 그 다음에 그러면 C는 EF와 같으니까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요. 그림을 이해하면. 그리고 Q까지 거리가 여기가 S니까 S가 지금 마이너스 15cm입니다. 이럴 때 지금 S'이 얼마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걸 모르면 경우의 수를 모르면 답을 찾아야 되죠. 무조건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 우선 상의 종류가 뭐가 만들어지냐면 우선 S가 누구보다 크죠? C 또는 EF보다 크죠. 얘는 15, 얘는 10이에요. 이럴 때 볼 때는 부호 무시하고 숫자만 따지셔야 됩니다. 부호는 어차피 앞뒤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부호를 무시하고 숫자만 따졌을 때 얘가 더 크니까 축소상이에요. 그리고 축소고요. S가 지금 F보다 당연히 크죠. 이렇게 되니까 축소된 도립 실상이 만들어집니다. 이가 좀 더 작아 보이죠? 축소된 도립 실상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상거리 구해야 되고 배율도 구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지금 S가 F의 3배일 때는 S'은 2분의 F 더하기 2F 값과 같습니다. 그러면 2분의 5 더하기 10이니까 7.5cm 나오죠. 마이너스 7.5cm. 그러면 S'은 마이너스 7.5cm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거 하기 싫으면 결상식 공식에 넣고 풀면 되는 거고요. 이게 원래 객관식 문제였는데 제가 풀기 위해서 객관식을 지우고 주관식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이거를 공식이 기억이 안 난다. 이 공식 이런 것들도 센스가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생각해 보시면 지금 축소된 상이니까 배율이 여기 있는 배율이 횡배율이 마이너스죠. 축소 도립실상 마이너스고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은데 2분의 1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올 건데 어쨌든 1보다 작게 나올 거잖아요. 1보다 작게 나온단 말은 S보다 S'이 더 작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더 작아야 되고요. 그리고 얘들은 기본적으로 S'은 이렇게 되죠. F보다는 커야 되고 EF보다는 작은 위치에 만들어지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들. 그러면 얘가 5, 얘가 10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센스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오목골과 볼록렌즈의 결상식 여러 가지 패턴을 외우라고 반복적으로 보라고 하는 이유가 답 계산하기 싫을 때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무조건 계산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계산으로 하는 게 제일 베스트겠지만 그러다 보면 부호 하나 실수해버리면 답이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케이스를 저는 기억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또 해결할 수 있고요. 자, 한 문제. 요거는 이제 실제 기출 문제인데. 자, 구명 거울 전방 30cm에 놓인 물체. 그러면 S가 마이너스 30, 0.5배인 실상. 그러면 실상이니까 이거 돌입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0.5배가 횡배율이래요. 형성되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문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때 거울의 종류는 돌입실상이 나올 수 있는 거울은 오목 거울밖에 없어요. 이것만 만들어지고요. 자, 다음에 실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선 해석해 봅시다. 실상이 만들어졌단 말은 돌입실상이 만들었단 말은 S가 F보다는 크다는 뜻이고요. 0.5배는 축소죠. 축소된 상이 만들어졌단 말은 S가 누구보다도 크다? EF보다도 크다 소리입니다. 자, 이랬을 때 그러면 S가 지금 30인데 얘는 크다. 누구보다? EF보다 크다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 F는 아무리 커봐야 F는 15보다 작아야 되죠. 15가 되면 EF가 30이 되니까 같아지니까 안 되고 F는 무조건 15보다 작은 수치값이 나와야 맞습니다. 우선 이 정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다음에 거울이니까 마이너스 S분의 S'을 구한 게 마이너스 0.5가 나왔다는 거 또는 마이너스 0.5라고 계산하면 헷갈리니까 얘를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대요. 자, 그러면 얘를 풀어보면 되죠. 마이너스 30분의 S가 마이너스 30이니까 S 프라임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래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그대로 나오고 요 안에 게 얼마가 나오면 되죠? 플러스 2분의 1이 나오면 돼요. 그럼 얘도 마이너스여야 되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에 플러스가 되면서 얘가 15cm가 되어야 되죠. S 프라임은 마이너스 15cm이어야지만 여기 약분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거니까 그럼 S 프라임은 마이너스 15cm다. 다음에 초점거리는요. 그럼 초점거리는 직접적으로 구해보면 S분의 1 더하기 S 프라임분의 1은 F 프라임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는 그냥 범위만 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15cm니까 딱 배율이 2분의 1배가 나왔잖아요. 2분의 1배가 딱 나왔을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배가 나왔을 때는 이 S 값이 이거 앞에 문제랑 똑같죠. 마이너스 2분의 1배가 나오는 경우는 S가 3F와 같을 때입니다. 그러면 얼마죠? S가 30이니까 F는 10이죠. 대신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0cm. 이렇게 구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0분의 1 빼기 더하기 하면 되죠. 더하기죠. 마이너스 15분의 1 F분의 1 마이너스 30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30분의 2 F 프라임분의 1 마이너스 30분의 3 약분하면 마이너스 10분의 1 F 프라임분의 1이니까 얘가 이거 되죠.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꼭 구하는 것도 실수만 안 할 수 있으면 나쁘지 않지만 실수를 하게 되면 이때까지 해놓은 노력이 물거품되는 거라서 실수 없이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이 케이스별로 정리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오목 거울 볼록 렌즈라는 걸 찾는 순간 S와 EF 또는 C겠죠. 또는 S와 F의 부등호를 빨리 여러분들이 정해서 이것들을 빨리 찾아가지고 여기에서 실상이 된다든지 뭐 확대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찾아낼 수만 있으면 요거부터 빨리 할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배율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내용들을 좀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이 한번 정리만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결상식 문제 푸는 게 생각보다 간단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제대로 방학 중에 기하원 공부하면서 한번 제대로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복시는 복생과 함께 해주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기출문제 풀이집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 후에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